2차 방정식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140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네 번째 단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가 사실 2차 방정식에서의 정말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상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 조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 단어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고 정말 문제 많이 풀어보신 다음에 꼭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각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에 이제 두 근이 존재해서요. 두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건데 오늘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건데 그냥 이름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이게 이제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베타하고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 있죠. 여기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겠냐면 먼저 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나올 건데 이 두 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게 되시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로 표현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우리가 b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시면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최고차항 개수 a분의 상수항 개수 c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그 수학 중심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해드리진 않을 건데 너희들이 정말 증명하고 싶다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를 각각 따로 나누신 다음에 직접 더해보고 곱하시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단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거기 두 분의 차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두 분의 차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드릴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두 근의 차를 구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써주시고 두 근의 차를 구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옆에다 써놓습니다. 두 근의 차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이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으로 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너희들이 구해주시면 된다. 따라서 책에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안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뭐 알면은 사실 나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진 않아요. 저는 외우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따로 외우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보기 1번에 1번 풀어드리면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여기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있네. 마이너스 4가 여기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 자,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시려면요 마이너스에 a분의 즉 최고차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5 써주시면 돼서 너희가 간단하게 3분의 5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를 너희들이 구해주시면 a분의 c라고 써주시면서 최고차항 개수 3분의 상수와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이제 이거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제곱을 구하는 걸로 내가 이제 한번 이 문제를 바꿔볼게. 자, 그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구하시려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이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3분의 5를 집어넣으시면 제곱하시면 9분의 25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4를 넣어서 마이너스 해주시면 플러스 3분의 10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구로 통분해 주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25 더하기 여기서 이제 3 곱하시면 48 나오니까 25 더하기 48에서 9분의 73이라고 여기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들아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지금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지금 뭐가 더 큰지 여기서는 안 알려줬어. 그래서 뭐 알파가 크면은 이걸 이제 루트 씌운 다음에 플러스 값 나오면 되겠고 알파가 이제 더 작고 베타가 크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루트 씌워준 다음에 마이너스 값 부어 붙여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루트 씌워가지고요 9분의 73이라고 써주시면서 3분의 73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41페이지 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가냐면 첫 번째 자, 두분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자, 이것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으로 구하래요. 자, 그랬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증명하는 것보다 천천히 갈 거야. 대신 너희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증명할 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답만 조금 너희들이 외워주시면 돼. 자, 내가 먼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x제곱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뭐 1차하고 상수항으로 쓰죠. 따라서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에 지금 근이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x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즉 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를 내가 어떤 fx라는 이런 다항식으로 넣었을 때 이 x 대신에 내가 알파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이제 x 대신에 알파 들어갔으니까 알파 제곱이고요.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뭐가 나오냐면 그대로 0인데 왜냐면 근이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식이 아니라 f라는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 정리를 이용하시면은 fx라는 다항식에 어떤 숫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니? 마찬가지로 베타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베타 넣으면 똑같이 0 나오는 거 나오면서 x-베타도 인수로 갖는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다. 그런데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여기 최고치한 개수는 우리가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뒤에 이제 능점 붙여주시면 우리가 딱 여기 이렇게 지금 네모친 부분 이 부분만 써주시면은 알파 베타가 두 근이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네. 자, 근데 지금 이 x-알파 곱하기 x-베타를 우리가 풀어주면은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나오고 플러스 알파 베타가 0이 나온다는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들아 너희들이 알파 베타가 그리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첫 번째로 너희가 이런 식으로 x-알파 그리고 x-베타로 인수분해된 꼴의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x제곱에 두분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x개수 그리고 더하기 상수하는 두분의 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너희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가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정의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의 두분을 이용한 또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를 이해하시나? 거기 이제 알파 베타를 마찬가지로 두 분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a라고 나타나는데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가 a2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최고차항 맨 앞에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우리가 근으로 가지니까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가지면서 는 0이라고 써주시면 거기에 나오는 값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사실 여러 고등학교에서 꽤 나왔던 문제긴 해요. 그래서 우리 보기 4번에 1번 볼 건데 제가 1번을 약간 조금 다르게 바꿔서 너희들한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뭘로 바꿀까? 1번 보지 말고 우리 2번 보도록 하자. 2번을 보면서 내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얘를 이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시면은 어디 범위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냐면은 보통 정수 범위 내에서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잘 살펴보세요.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2차식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인수분해 한다고 하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꼭 정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 있듯이 얘를 이제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근데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가져올 거냐? 바로 이걸 가져올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고 그것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이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 4-2번을 풀어보시면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근의 공식 먼저 써주겠습니다. 2차 x가 짝수니까요. a분의 마이너스 b'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 나와요. 근데 우리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 싫어요. 따라서 루트 3 i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일단은 이 두 개의 근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되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쓰시는데 얘들아 뭐 이거 너희들 알파 베타 뭐 정하는 다 너희들 갑니다. 뭐 하나를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놓으셔도 되고 뭐 얘를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놓으셔도 되고 너희들이 그냥 편하게 놓으시면 돼. 근데 저는 이 알파를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베타는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 가져와서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이렇게 써주게 될 거다. 그런 다음에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와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알파에 대한 걸 그대로 놓게 되면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x의 마이너스 베타 자리에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써주시면 너희들이 구하실 수 있겠다. 근데 뭐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는 안에 괄호들을 전부 다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다더라를 아실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좀 자주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꼭 해보도록 해라.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이거 할게. 여기 이제 뭐가 나왔냐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고2부사 올라가서 선생님이 이거를 쓰나요? 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쓰는 거는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긴 한데 사실 문제 자체가 이거를 모르면 못 풀게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단 1학년 지금 1학기인 이상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켤레근이라고 써있습니다. 켤레근이라고 써있으면서 자, 마찬가지로 항상 출발은 2차 방정식에서 출발합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고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에서부터 시작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이 A하고 B하고 C, 즉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예요. 유리수이면서 그런 다음에 애들이 좀 헷갈리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이것의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의 꼴로 표현이 된다면 여기까지가 얘들아 조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책 보시면은 1. 개수 ABC가 유리수일 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에다가 딱 이렇게 슬러시 그어 놓으시고 여기까지가 조건이라고 너희들이 꼭 책에 써두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지금 칠판에 써드린 것처럼 옆에다 다시 정리를 하시든지 하시는데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각각의 개수가 유리수이고 또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그랬을 때 나머지 하나의 근이 나머지 한 근이 P 마이너스 Q 루트 M으로 표현이 되겠다더라가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좀 확장을 해서 ABC가 유리수일 때뿐만 아니라 A하고 B하고 C가 이번에는 실수일 때 내가 실수일 때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QI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나머지 한 근은 이 P 플러스 QI의 켤레 복수수 P 마이너스 QI가 된다더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선생님 이걸 언제 써요? 라는 거를 조금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이거에 관한 문제부터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0페이지에 300번 문제 보자. 150페이지에 300번 먼저 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300번부터 보고 얘들아 마찬가지로 잠깐 영상 꺼놓으신 다음에 문제 푼 다음에 너희들이 한번 보도록 해라. 자, 문제부터 좀 써드리겠습니다. fx는요 x제곱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나와있고 첫 번째 조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인데 자,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요. 자, 그리고 나번째 조건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2차 방정식 fx는 0에 대해서 이것의 한 근이 a 플러스 i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가조건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1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가조건에서는 f1이 1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를 살펴보시면 지금 fx를 살펴보자 얘들아. x제곱 앞에 계속 1이니까 이거 실수 맞죠? 그리고 p하고 q 거기 옆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단 pq는 실수라고 나와요. pq는 실수. 또 p하고 q가 실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이면서 그 다음에 한 근이 a 플러스 i 꼴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켤레근의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나조건에서 fx는 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갖게 되는데 어떠한 두 근을 갖게 되냐면 한 근은 a 플러스 i고요. 그리고 전부 다 개수가 실수고 복소수 형태로 나오니까 나머지 한 근은 자연스럽게 x-i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fx를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조금 정리를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 a 플러스 i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a 마이너스 i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를 더하니까 뭐가 나냐면 2a가 나온다. 2a가 나오는데 얘들아 잠깐 여기 좀 보세요. 2a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지금 이 알파 베타가 뭐냐면 이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는 0의 두 근이죠. 따라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시니까 이 EA가 뭐임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P임을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P 해주시면은 우리가
근각의 수학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P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시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I와 A 마이너스 I인데 이거 두 개가 지금 현례분수니까 실수 부분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허수 부분의 제곱 써주시면은 A 제곱 더하기 1 써주시면 됩니다.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자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베타는요 1분의 Q 써주셔서 A 제곱 더하기 1이 우리가 Q임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족권을 이용해서 x 대신에 1 넣었을 때 이것의 값이 1 나왔으니까 x 대신에 1 넣어주시면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1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따라서 p 플러스 q가 우리는 0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자리가 좁아서 옆에다가 옮겨서 조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알고 있는 것들 좀 정리를 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인 걸 통해서 우리가 2a는 마이너스 p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1이 우리는 q라는 거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권을 통해서 p 플러스 q가 0인 것도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 p를 q에 대해서 좀 나타내 보시면은 p는 뭐냐면 q가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q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p와 q 자리에 각각의 a에 관한 식들을 조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p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마이너스 q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우리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 나오고요. 따라서 a는 1임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a가 1인 거 구했으면은 우리가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다시 대입해서 a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2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는 p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리고 q는 마찬가지로 1 대입해주시면은 2 나와서 p는 마이너스 2, q는 2라는 두 개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라고 했던 게 내가 뭐 구하라고 했는지 써주지 않았구나. p 플러스 2q의 값을 구하래요. p 플러스 2q의 값을 구하시래. 그러면 p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q는 2기 때문에 2 곱하기 2 하면 4 나와서 답은 2다라고 쓰시면은 너희들이 답 잘 풀렸습니다. 답은 이제 1번에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혈내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 푸는 중요한 수동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주시고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을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145쪽부터 발전 문제들을 계속 풀어드릴 건데 이 발전 문제에 대한 풀이들은 다른 강의에서 내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발전 문제까지 푸시고 너희들이 다음 조합 문제 직접 한번 집에 가서 풀어오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